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이네 동물기입니다. 오픈 기념 그 25번째 주제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1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천연기념물이란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는 분은 아마도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나라가 실효 지배하는 영토 안에서 법률로 보호되는 보존 가치가 있는 자연물을 천연기념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동물, 식물, 광물, 심지어는 지역도 보존 가치가 있다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천연기념물을 훼손, 파괴 혹은 밀렵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짝이는 예쁜 은팔찌 차고 경찰 아저씨하고 정감 있는 대화 나누다가 감옥에서 최소 3년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천연기념물을 마주할 때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눈으로만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쨌든 천연기념물은 독일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그것을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죠.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천연기념물이 있지만 점순이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그것도 동물에 한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번에는 서론이 길었으니까 두 가지 동물에 대해서만 알아봐요. 먼저 우리의 국견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진돗개예요. 다만 모든 진돗개가 천연기념물인 것은 아니고 오로지 진도에 사는 진돗개만이 천연기념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도에 살지 않는 이상 옆집 김씨 아저씨가 기르는 진돌이는 천연기념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고 대책에 지저대는 그냥 옆집 멍멍이일 뿐이에요. 사실 진돗개의 표준어는 진돗개인데 천연기념물 심사를 통과한 진도의 개들만 진돗개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발음이 뭔가 어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지극히 정상이에요.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100호 안쪽에 있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동물로서는 가장 빠른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선 1962년 12월 3일에 지정했지만 훨씬 전에 천연기념물이 된 역사가 있어요. 일제강점기인 1938년에 조선총독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었죠. 그 이유가 너무 말이 안 돼서 차마 입에 담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그랬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털의 색을 기준으로 크게 6종류로 나뉘어요. 황구, 백구, 흑구, 제구, 짙게 내눈박이.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오직 황구와 백구만이 천연기념물이 될 수 있습니다. 표준 모색을 그렇게 정했다는데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동물의 표준 모색을 결정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황구와 백구를 제외한 4종류의 진돗개는 보존 가치가 없는 건가요? 저런 황당한 기준이라면 얘는 호랑이지만 얘는 호랑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천연기념물이 아니라서 불행한 건 아닐 테니까 기준을 바꿀 힘이 없는 점순이는 그러려니 하는 수밖에 없어요. 팔각형의 얼굴, 말려 올라간 꼬리, 늑대와의 유사성, 야생성, 균형 잡힌 몸매 등 여러가지 특징이 있지만 다른 개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이 친구들만의 특징은 바로 엄청난 충성심과 결벽증에 가까운 깔끔함이에요. 한번 주인으로 결정되면 평생을 충성하죠. 그래서 진돗개 성견을 입양 보내면 새로운 주인이 주는 밥을 몇 날 며칠 먹지도 않고 굶는 경우가 많았는데 심지어 굶어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 정부에서 군견을 정한 셰퍼드에서 진돗개로 바꾸길 시도했어요. 돌봐주던 군견병이 전역을 하면 군견병의 지시를 듣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사실은 주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과한 충성심 때문에 기본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점과 군견으로 활용하기엔 조금 작은 덩치, 다른 동물에 대한 배타성어로 인하여 군견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져 그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또 다른 진돗개의 특징으로는 고양이를 능가하는 깔끔함이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사육 환경이 아니라면 배변 훈련을 시키지 않아도 실내에서는 절대 용변을 보지 않으며 가능한 한 집에서 가장 먼 곳에서 용로를 해결하는 습성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자기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어 주변이 더러워지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 갇혀 살거나 묶여 사는 친구들은 용변을 먼 곳에 볼 수 없어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긴 어떤 동물이 그런 환경에 사는 걸 좋아하겠어요? 모든 동물이 다 똑같지. 다음으로 알아볼 친구는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이에요. 강원도 설악산에 집중 서식하지만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산지에도 몇몇의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죠. 예전 한반도에는 정말 많은 수의 산양이 살고 있었어요. 태백산맥에만 15,000마리가 넘는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때문에 점점 개체수가 줄던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1960년대에 강원도에서 기록된 엄청난 폭설로 인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된 약 3,000마리의 사냥이 민가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포획되었죠. 이런 지경이 되고 나서야 정부는 1968년 11월 20일에 사냥을 천년기념물로 지정을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신경을 썼더라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감히 손을 댈 수 없었을 텐데 전형적인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였던 거예요. 사실 이 친구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이는 동물은 아니에요.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의 침엽 수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눈이라도 마주쳐보려면 원치 않아도 등산을 해야 하죠. 게다가 낮에는 동굴이나 풀숲에 숨어 지내다가 밤에만 활동을 하니 이 친구들을 혹시라도 만나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사냥은 웬만해선 자기 영역을 벗어나지 않아요. 천적에게 쫓길 경우에나 영역을 벗어나죠. 하지만 금방 돌아옵니다. 시각과 청각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먼 곳에서도 자기 영역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사냥이라고 하면 이렇게 절벽을 타는 모습을 상상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냥은 이런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친구들입니다. 저렇게 위험한 짓을 하는 애들은 아이벡스나 큰 뿔냥이에요. 우리의 사냥은 저런 짓 잘 안 합니다. 사실 저런 짓 할 장소도 우리나라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일본 사냥과도 완전히 다른 종이에요. 쟤네들은 오직 일본에서만 살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 간다는 게 서글프지만 다행히도 우리 정부가 사냥 복원 사업을 시작했어요. 월악산이 그 무대인데 1단계 복원 사업은 성공적이었어요. 게다가 북한에서도 사냥을 천년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를 하니까 예전처럼 이 친구들이 다시 번성할 날이 올 거라고 점순이는 믿어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천년기념물 진돗개와 사냥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앞으로 주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천년기념물 시리즈를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점순이네 동물기를 응원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볼게요. 그럼 점순이네 동물기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